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광수쌤, 우리 지금 국가수 6화입니다. 2024학년도 6화인데 오늘은 어떤 소식이죠? 보통 우리 대입 관련이나 교육 관련 뉴스가 뉴스 메인에 뜨기가 좀 힘든데 네. 5월에는 참 어떻게 보면 대입 소식이 뉴스에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좀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 뉴스를 좀 모아서 오늘 네.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 5월 대입 뉴스. 네, 뉴스.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계속 논의가 됐던 거예요. 네.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확정이 됐죠? 네, 의대 정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나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27년 만에 의대 정원. 그래서 그동안은 이게 사실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게 법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네. 좀 힘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됐다. 대입의 어떤 판도를 조금 크게 바꿀 만한 네네. 뉴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네. 이 서울 일단 수도권을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증원이 없습니다. 그대로. 네네, 증원 그대로 가는 거였고요. 경기하고 인천에서 이제 사립 이제 의대들이 사실 다소 증원이 됐죠. 네네. 성균관대를 하나 예를 들면 네. 원래는 이제 정원이 40명이죠. 네네. 좀 작았죠. 네네. 성균관대 병원 규모에 비해서 좀 작았는데 증원을 80명. 증원이 2배가 됐으니 총 네. 3배가 됐네요. 네네. 그래서 120명을 선발하려고 대학 측에서는 제출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뭐 법원 또 갔었고요. 그러다 보니 성균관대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러면 저희는 한 10명 깎겠다. 그래서 120명에서 110명으로 의결이 됐고요. 네네. 뭐 아주대도 똑같습니다. 120명에서 110명으로. 네. 그런데 인하대 가천대는 원래 안대로 지금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방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경북대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시간에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경북대는 지역 거점 국립대. 네. 그 직어국이라고 하는 의대들은 다 200명에 맞췄다는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우리 200명에 딱 맞췄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이제 경북대가 110명이었고, 증원을 이제 90명을 해서 200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 증원을 지방 국립의대들이 좀 한 발 물러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는 한 50%만 증원을 하겠다. 그러면 90에 뭐 50%면 45명. 네. 그래서 합쳐서 155명을 증원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네, 어쨌든 증언은 된 걸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2,000명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네. 대략 1,500명. 맞죠? 네, 그래도 많네요. 네, 많습니다. 1,500명이 증원이 됐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나왔고 네. 좀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1,500명 중에 대다수가 이제 지금 비수도권에서 의대 증원이 일어났고, 네, 그렇죠.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의대들이 이제 이렇게 늘어날 때 교육부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네. 지역 인재 전형을 맞아요. 해라. 기존에 한 50% 뽑던 걸 한 60%까지, 뭐 30% 뽑던 걸 한 60%까지, 뭐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 대동소이 차이는 있는데 대략 60%까지 해줘라. 그러면 1,500명 중에 60% 하면 얼마죠? 한 900명. 900명. 네. 한 900명 정도는 사실 우리 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을 이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글로 가는 거고요. 네. 또 이 1,500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뭐 서울에 있는 최상위대 뭐 보통 우리가 서영고 얘기하죠. 네네. 서영고의 이제 공과대학의 최상위 클래스 학생들의 대략 한 80% 인원이에요. 그 학생들만큼이 사실 의대로 좀 빠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 걸 좀 자주 보는데 학생들 반응을 좀 보죠. 네네. 학생들이나 이제 전문가들 반응을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역 의대가 일단 2,000명에서 1,500명이 빠져나간다. 네, 그렇죠. 그러면 1,500명이 빠져가면 일단 영향을 받는 거는 그 밑에.
그 밑에 치대, 치대, 한의대. 한의대. 점수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격으로 보는 거는 서용고의 그 상위권 대학 학과들 네네. 그 학과들도 점수가 조금 하향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그 조금 아래 학과들은 어차피 위에서 다 데려가니까 네. 이게 차례차례 다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이런 변동성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그 흐름이 사실은 정시에서 생긴다고 학원들은 홍보를 해요. 정시에서. 왜냐 정시를 이만큼 늘린다고 했는데 사실 의대 같은 경우에 특히 지역인재 전형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네. 수시로 뽑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정시에 인원이 많이 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준비하는 수시 전형에서 좀 이런 판도가 많이 엇갈릴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이 지방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사실은 크게 이점은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조금 어떻게 유리하겠다, 불리하겠다 보다는 네. 지금 하듯이 내 걸 잘 준비하면 아마 준비된 자가 뭐 이렇게 뭔가를 얻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의대를 뭐 많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원하던 학과는 오히려 조금 더 가기 쉬워지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의대가 이제 정원이 확대가 됐고 네. 확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 6월 모의고사 우리 다음 주에 있어요. 다음 주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6월 모평을 보게 되는데 이 6월 모평의 의미는 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이제 그동안은 교육청 주관으로 모의고사를 봤었죠.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능에 준하는 평가기관에서 출제한 모의고사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 N수생, 재수생, 삼수생을 얘기하죠. 네네. 응시가 역대체다. 이 방금 의대 뉴스랑 관련이 좀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게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올해는 엄청나게 많이 20만 명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20만 맞죠? 예. 그런데 올해 여기 보시면 지금 대교협에서 발표한 걸 보면 N수생 그래서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이 18.7% 8만 8천 명 정도가 지금 응시를 한다. 네. 근데 그러면 선생님 아까 20만까지 간다 했는데 이거 적은 거 아니냐?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그 수능에 응시하는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수능에 응시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재수생 비율이 역대 최대가 됐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교 졸업자 수 변화를 보면 올해가 2024년이니까 이제 2025 학년도 대입이죠. 네네. 2025 학년도 대입은 파란색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인데 네. 보통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우리가 수능을 보니까 그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2만 명 정도가 일반 고생이 늘었어요. 그러네요. 원래는 이제 추세가 계속 주는데 네. 올해 고3이 좀 유독 많아요. 네, 그래서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늘은 상황인데 재수생, N수생 비율이 그것보다는 역대로 최대로 많다. 근데 좀 의아하시죠? 왜 8만 명이 네. 보는데 그게 20만 명까지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네네. 보통 이제 재수생, N수생이 등장하는 때가 2학기. 9월. 네. 원래는 1학기는 이제 대학을 다녀야 다니고 있으니까. 휴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반수를 보통 하니 네. 이제 9월 모의평가 때 대거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고3 학생들은 다음 주 이제 시험을 볼 때 조금 네. 이제 유념해야 되는 건 기존의 우리가 학평보다는 등급이 낮아질 거예요. 네네.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9월 모평 같은 경우에 원서 쓰고 난 다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6월 모평의 중요성이 일단은 어느 정도 재수생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이제 수시하고 정시에서 대학을 우리가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예, 그게 다음 주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의 뉴스인데 2022년하고 2023년을 통해서 교대 경쟁률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어요. 요즘 인기가 좀 없어졌어요. 특히 작년에 저희가 뭐 서희초 사건하고 해서 교권 추락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사안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걸 먼저 직면을 했는데 네. 교사 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거의 뽑지를 않는다는 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폐교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대를 나와서 우리가 뭐 사실 교사가 되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좀 없어지니까 네. 좀 가려고 하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올해 이제 5월달에 결정한 바로는 이제 내년 교대, 올해 이제 고3 학생들입니다. 입학 정원의 12%를 감축하겠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챙겨 나가야 할 뉴스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교대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좀 관심 갖고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경쟁률이 좀 낮아졌어. 그럼 점수가 좀 낮아질 줄 알았는데 또 정원이 줄어들다 보니 네.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또 하나는 첨단 분야 정원을 배정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대 인원은 줄이고 앞에서 봤던 의대는 증원하고 네. 그리고 첨단 분야도 증원을 했습니다.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한가? 네, 맞아요. 작년에도 이게 좀 화두가 됐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를 사실 먹여 살리는 수출의 효자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반도체를 우리나라하고 이제 대결 양면에 있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맞아요. 이 대만의 이제 반도체 학과의 졸업 인원이 엄청나더라고요. 또 대만은 맞나 보네요. 예, 그 인원에 비해서 우리가 4분의 1이에요. 그러다 보니 작년부터 이제 첨단 분야 정원을 이제 늘려가겠다. 요거는 사실 늘린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나쁠 거 없으니까. 네, 나쁜 거 없으니까. 그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4개 학과라고 했는데 무려 218명을 증원했어요. 증원인가요? 아니면 증원을 한 겁니다. 증원을 해서 218명? 예, 218명 늘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도권만 따졌을 때 10개 대학으로 817명을 더 늘린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이제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지방대도 지금 경북대, 전남대, 직어국이라 하죠. 거의 그걸 중심으로 1000명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대 1500명 늘었다. 근데 또 첨단 분야도 어떻게 1800명 정도 는 거다. 그래서 올해 입시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학과들이 늘었는지를 보면 예를 들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여기 이제 그래서 반도체 학과들 많이 보이죠. 네네. 그다음에 인공지능 계속 얘기 나오는 겁니다. AI 얘기 나오고요. 네. 소프트웨어 통신, 그다음에 에너지 신소재, 미래차, 로봇, 스마트 선박, 그리고 바이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게 되었다. 요런 분야의 어떤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어떤 호재 뉴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비수도권도 비슷해요. 이제 늘어난 거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마지막 이제 뉴스는 네. 뉴스라 하기도 그렇긴 한데 우리 지금 고3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예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공기업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네네. 아시는 대로 지금 원래 공기업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몰려 있다가 지역 분산의 효과를 좀 내자고 해서 지역으로 다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공무원처럼 정년이 조금 보장이 되고 네. 또 공무원과 다른 점은 월급도 괜찮죠.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선호를 했었는데 이 지역별 공기업 현황을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이제 강원대를 좀 쉽게 생각을 해요. 네, 가깝고 지방이고 갈 수 있겠지 이렇게. 네, 그리고 강원대가 상당히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로 좋은 학교인데, 네. 학생들한테 한번 써보자고 하면 요즘은 인서울 경향이 좀 강하다 보니. 저는 서울에 있는 학교만 갈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등한시하거나 좀 안 찾아보는 경향이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이제 지역별 공기업 현황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어떤 거냐 하면, 이 지역별 공기업은 이제 지역 분산 효과를 좀 더 내기 위해서 이 법으로 네. 그 지역 인재를 의대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30%는 지역 인재를 선발해야 돼요. 필수로. 지역 출신의 고등학교나 대학. 의무적인 건가요? 네네, 의무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실 건 고등학생들이 바로 공기업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지역에 있는 대학교 출신들이 그 해당 공기업으로 많이 그러니까 많이 취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걸 좀 안다면, 예를 들어 우리 만약 강원대를 얘기하면 강원대에 어떤 공기업들이 있는지, 그러면 그 공기업하고 관련된 어디를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학과를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서 우리가 학과를 정하는 것도 또 필요치 않냐. 어떻게 보면 다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만 이렇게 추구를 하는데, 아니, 나는 예를 들어 뭐 전기나 전자가 좋은데 나는 한전에 들어가고 싶어. 네. 그러면 한전이 어디 지역에 있는지를 보고 그 한전에 속해 있는 지거국에 지원하면 훨씬 나중에 원하는 바를 쉽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왔어요. 500명 이상인 지방 공공기관인데, 여기서는 사실 이걸 좀 안 좋은 의미로 썼어요. 그러니까 대졸 인재 중에 특정 대학에 쏠렸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부산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대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52%가 엄청나게 많은 출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강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대학교 출신이 무려 절반이 넘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이런 걸 또 생각하거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나는 이쪽에 좀 관심 있어. 네.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한국전력기술, 나는 뭐 이런 전력기술에 관심 있어. 하면 경북대에다가 원서를 내는 것도 62%나 되네요. 그러면 연계해서 훨씬 취업이 좀 손쉽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그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대 88.9%면 너무 많네. 엄청 많네요. 그냥 치면 그 대학 출신이에요. 원서 넣으면 다 붙여진 건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인서울을 외치는 거, 뭐 대학에 잘 나오면 보통 우리가 취업을 뭐 다들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공기업 공공기관도 엄청나게 인기 있는 우리가 직업적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또 직업국에 우리가 원서를 넣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마지막 뉴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성적이 월등히 좋은데 이렇게 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네. 학과나 뭐 취업까지 고려한다면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그 5월 우리가 이제 관련된 뉴스 한번 정리해 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